시청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직원이 확진되고 델타 변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강원도 내에 코로나19 자가치료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무증상이나 경증인 12세 이하 어린이, 50세 미만 성인 1인 가구 대상입니다. 속초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속초시의 사업 강행에 대해 시민환경단체가 검찰 고발로 맞서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계약이 최종 체결됐습니다. 부채가 7천억 원대에 달해 매각 대금을 받아도 부채가 많이 남아 걱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내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8명이 나온 데 이어 오늘도 10개 시군에서 3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동해 9명을 비롯해 원주 6명, 속초 5명, 춘천 4명, 영월 3명, 강릉과 정선 각각 2명 등 모두 34명입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5,132명입니다. 한편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도내 모든 시군에서도 현행 거리 두기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동해시청 직원이 이틀 연속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직원까지 확진된 것으로 나타나 델타 변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동해시는 직원들을 상대로 전수검사를 벌였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청 1층 사무실의 출입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3개 부서가 함께 쓰는 공간에서 연이틀 확진자가 나오면서 관련 부서 직원들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동해시는 시청 주차장에 이동 선별 검사소까지 설치하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확진자 중에는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지난 3월에도 회식을 했던 직원 3명이 코로나에 확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파 경로가 불분명하고 돌파 감염까지 있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강원 도내에서 델타 변이 감염이 늘고 있어 동해시에도 델타 변이가 확산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부서가 민원 업무가 많은 점도 걱정입니다. 동해시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업무 공백을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확인 결과에 따라서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그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편 북평공단의 제조공장에서는 오늘도 외국인 노동자 2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0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인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어 동해 지역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강원도가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 자가치료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유형과 생활 환경을 고려해 병상 밖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무증상 또는 경증인 12세 이하 어린이와 이런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 보호자, 50세 미만인 성인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대상이라고 무조건 자가치료를 받는 건 아니고 의료진의 위험도 판정과 환자 본인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원도는 의료진 4명과 간호사 4명 등 12명으로 자가치료 지원팀을 꾸렸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릉시는 이달 중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역학조사반에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등 동선을 허위 진술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허위 진술은 다른 확진자 2명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놓고 속초시와 시민환경단체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각하하자 속초시가 공사에 다시 착수했고 시민환경단체는 속초시장과 평가대행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반대하는 속초 지역 시민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속초시장과 평가대행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와 평가대행업체가 영랑호를 개발하기 위해
영랑호의 생태적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일반 해역 이용 협의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겁니다. 일반 해역 이용 협의서는 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행정기관장이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시민환경단체가 제시한 근거는 크게 4가지. 우선 영랑호에서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철새와 법정 보호종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협의서에 조사했다고 담았고,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수달, 멸종위기 2급인 살기, 영랑호에 서식하고 있는데도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에서 영랑호를 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1등급 지역으로 구분했는데 협의서에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해수면의 높이인 조위와 조류 변화 조사는 다른 지역인 속초해변의 과거 조사 자료를 인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랑호의 생태적 가치를 낮추고 또 수달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들이 살고 있고 확인되는데도 이걸 다 고의적으로 누락시켜서 영랑호를 개발하겠다, 다리를 놓겠다 하는 거는. 이에 대해 속초시는 일반 해역 이용 협의서는 전문기관에서 작성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지난해 11월 3일 제출했고, 이후 12월 11일 조건부 동의를 받아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행업체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을 해서 동해청으로부터 조건부 허가가 완료가 되었고, 저희는 그 이후에 반대단체가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됨으로써. 한편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4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지난 17일 이를 각하하자 사업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속초시는 공사가 재개된 만큼 10월까지는 탐방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속초시가 북부권 활성화를 이유로 모두 40억 원을 투입해 진행하며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m 부교와 영랑호 주변을 따라 걷는 연장 800여 미터의 데크로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속초 고성 양양 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각하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제 항고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7천억 원대 빚으로 강원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 오늘 최종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강원도는 빚덩어리를 떨쳐낸 것만으로도 선방했다는 입장이지만 잔금까지 받아도 부채를 다 갚지 못해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KH강원개발과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성 당시 1조 189억 원의 채무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을 받은 지 10년 만입니다. 강원도 정부와 강원도개발공사의 최대 현안이었던 알펜시아 매각 계약 체결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총 매각 금액은 7,115억 원. 이 금액의 10%인 700억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내년 2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KH강원개발은 기존 리조트 시설과 함께 복합 문화공간과 고급 주거공간을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서의 영광을 재현하여서 강원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시중 자산 가치가 6천억 원대로 평가됐던 알펜시아를 7천억 원대로 판 것은 선방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매각 대금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회원권 등 묶여있는 자산 2,500억 원을 제외하고 실제 받는 금액은 4,600억 원. 부채 7,723억 원을 다 갚으려면 3,100억 원이나 모자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다른 사업을 통해 갚아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10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리조트 주변 강원도 땅을 KH강원개발에 매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강원도 의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도유지를 지금 다른 것으로 좀 개발하겠다고 지평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거는 아직 또 보고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도의회와 좀 협의 절차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강원도개발공사는 구체적인 것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내년 2월에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릉시가 정부 지정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받은 2022 강릉 세계 합창대회 개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오늘 서울에서 세계 합창대회 조직위원회 예술위원장과 운영 추진단장 임용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회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예술위원장에는 이화여대 음대학장인 박신화 교수, 운영 추진단장에는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진재수 씨가 각각 임용됐습니다. 강릉시는 내년 7월 세계 합창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동해시에서 매년 개최하던 동해무릉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동해시는 당초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무릉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전국적인 코로나19 대유행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대면 접촉이 많은 무릉제 행사를 진행하기에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릉제와 함께 추진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5호 국행 수륙대제 거리 퍼레이드와 삼장탱화 궤불 제작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영동권 최초의 천문대가 동해시에 건립됐습니다. 동해시는 청소년 수련관 부지에 총 사업비 13억 원을 들여 3층 규모의 동해 별누리 천문대를 건립해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정식 운영합니다. 별누리 천문대는 평일에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월 격주 토요일은 시민을 위해 개방됩니다. 9월 한 달은 천체 관측뿐만 아니라 만들기 체험과 우주비행사 특강 등 개관 기념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삼척시 도계읍의 미인폭포를 방문했던 66살 최 모 씨가 낙상사고로 숨졌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소방 헬기가 동원돼 최 씨를 태백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 도착 전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최 씨는 일행과 함께 미인폭포를 찾았다가 바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켈리, 32살 신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성을 착취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동해안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면서 연안 안전사고가 우려돼 해경이 위험 예보 수준을 주의보로 격상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는 23일까지 관할 연안 해역의 안전사고 위험 예보 수준을 주의보로 올리고 지자체와 협조해 방파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또 해수욕장과 갯바위 등 해안가 출입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